혹시 여러분 집 보러 갔다가 계약하고 나서 이런 생각 한 적 있으신가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집 안 샀을 텐데. 겉보기엔 깔끔하고 물도 잘 나오고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차갑지? 곰팡이가 왜 저렇게 많지? 보일러는 또 왜 이래? 이런 상황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하자 있는 집을 둘러보기 전에 왕초보도 바로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내 집을 사는 분만이 아니라 경매 임장 물건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검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에게 필수입니다. 딱 10가지 포인트만 머릿속에 넣고 보시면 하자 있는 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 보러 가실 때 인사부터 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집만 보고 가도 될까요?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인이나 세입자가 분위기가 경직돼 있으면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숨기게 되거나 우리가 자유롭게 둘러보기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부터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보셔야 할 게 바로 벽과 천장입니다. 벽에 금이 있거나 또는 천장 모서리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요, 이건 단순 습기일 수도 있지만 이미 누수가 있었던 흔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곰팡이가 일정 높이 이상까지 퍼져 있다면 그건 생활 습관이 아니라 벽체 내부 구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은 도배를 새로 해도 곰팡이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벽과 천장은 미관이 아니라 집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스냅샷입니다. 이렇게 첫 2분 동안 분위기와 구조부터 체크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누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도 믿지 마세요입니다. 서류는 참고용이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크 방법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주방, 욕실, 세탁실, 베란다까지 모든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물이 잘 빠지는가입니다. 물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배수가 느리거나 물이 고이면 하수관 경사가 잘못됐거나 내부에 막힘이 있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거 수리하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공사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나 매매 물건이라면 짐이 빠진 날에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짐이 다 빠졌다면 예전 세입자의 흔적, 그다음에 벽에 관한 하자 등이 전부 보일 겁니다.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건 예전 세입자의 책임일 가능성이 생기고요,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나중에 협의하거나 증빙용으로도 유리합니다. 이제 창문입니다. 특히 샤시, 프레임 창호는 상태를 보는 겁니다. 흰색이라든가 베이지 톤의 프레임이면 비교적 최근에 교체가 된 가능성이 높고요, 회색이나 얇은 갈색 프레임이면 오래된 집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정말 꿀팁이라고 생각해요. 베란다 앞에서 1분만 서보세요. 발 밑이나 옆에서 찬바람 등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면요, 이건 확장 구간인데 난방 안 깔린 구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실은 따뜻해도 발끝이 시리다면 그건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구획이 있는 구조인 것이죠. 이런 집은 겨울철 난방비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호 그리고 확장 여부, 바닥 온기도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음과 단열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상태. 창문을 한번 열었다 닫아 보세요. 닫았는데도 밖에 소리가 그대로 들린다면 단열이나 차음이 잘 안 된 구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살면 스트레스 쌓이기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입니다. 이건 진짜 비용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보일러 옆면 라벨을 보시면 제조 연도가 적혀 있고 10년 넘는 보일러라면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체 비용은 보일러에 따라 다르겠지만 70만 원에서 12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협상할 때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로 아주 유용합니다. 이제 실내를 벗어나서 집 외부 환경도 봐야 합니다. 먼저 위층 현관 앞이나 복도 상태입니다. 위층 현관 앞에 아이 장난감, 유모차, 킥보드, 자전거가 있다면 아이가 있는 가정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층간 소음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여기에서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의 청결이나 페인트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냄새가 난다면 그
단지는 관리사무소가 관리에 소홀한 단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입주 후에 관리비와 수송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입니다. 평일 낮에 갔는데 그때도 차가 꽉 차 있다면 밤에는 더 심각할 겁니다. 주차가 어렵다는 건 입주민이나 실거주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임대 시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천장을 꼭 보셔야 합니다. 물 얼룩이나 갈색 자국, 페인트 벗겨짐이 보이면 그건 지하 주차장의 누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공동관리 영역이라 수리 지연 가능성이 있고 입주 후에도 물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채 보다 보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이 집이 그 집이었나?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영상으로 기록을 반드시 하는 게 유리합니다. 핸드폰 0.5배 광각으로 세팅해서 넓게 찍으면 나중에 하자가 확실히 보이기도 하고요. 영상을 찍을 때 말로 양샘스쿨 아파트 101동 101호다 라고 이렇게 남기면 편집할 때나 또는 다시 보기에도 훨씬 구분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라면 혹시 영상을 찍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양해를 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건 진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고 제가 초보 시절에 많이 실수한 부분입니다. 바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몇 마디 나눠보면 이 집의 진짜 상황이 슬쩍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곧 이사를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신축으로 갑니다. 혹은 급히 팔아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작은 단어 하나가 감추고 싶은 하자가 있다는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경매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건축물 대장 보셨나요? 위반 건축물이라고 적혀 있다면 대출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탑층에 판넬이나 옥상 창고, 허가 없이 붙인 구조물 아시죠? 그건 불법 증축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행강제금이 매년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도 매매도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꼭 봐야 할 건 바로 용도와 구조입니다. 빌라인데 1층이 사무실처럼 되어 있고 사람이 거주한다? 그건 주택이 아니라 사무용 건물을 사람이 쓰고 있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용도에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건 일반 주택으로 볼 수 없고요.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 낙찰받으면 10년 넘게 발을 묶일 수 있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10단계 겉으로 보면 기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을 모르면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보다 먼저 봐야 할 물건의 실체입니다. 혹시 나도 경매는 하고 싶은데 막상 겁나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왕초보 경매 입문 오픈 채팅방 링크 남겨둘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부동산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쌤이었습니다.